만나면 좋은 친구 MBC.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반기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삼삼오오 모여서 메이크업에 머리 손질까지 꽤 분주한 모습인데요. 아, 보아하니 축제 준비하시나요? 공연 같은 걸 하시나 봐요? 아니 공연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어떤 노래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이따 보세요. 일단 보면 안다? 도대체 뭘까요? 살짝 관찰해보니 범상치 않은 자태하며 화려한 옷하며 도대체 모르겠네요. 다들 준비가 좀 끝난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근데 도대체 이렇게 다 깔끔히 입으시고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시니어 모델이라고 해요. 아, 시니어 모델!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모델 71세 박종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모델 정화영입니다. 나이는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72살 임재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시니어 모델 백남규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충북 옥천군의 시니어들이 패션 모델에 도전했는데요. 오늘이 오기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했다고 하네요. 삶의 활력소를 찾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화두였고, 그러니까 농촌에 있으면서도 도시의 어떤 문화 생활을 그 이상의 어떤 그 아름다움이나 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같이 한번 공유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보면 작품 발표회인 셈인데요. 오늘은 모델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포즈와 함께 자신감을 뽐내며 화보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와, 진짜 모델 같아요, 모델.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는 게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옷을 입고 올바르게 서는 모습, 그리고 대중 앞에 서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리고 어떤 무대에서 어떤 자기의 모습을 뽐내는 단계, 이런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인이 정한 주제에 맞게 옷을 준비하고 리폼도 직접 다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울리는 장신구까지 모두 내돈내산입니다. 야 예쁜데. 나만의 멋을 담아낸 작품 그 자체네요. 제가 일찍 결혼을 했어요. 23살에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자꾸 눈물을 흘리니까 저도 계속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화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이 좀 덜 끝난 상태에서 찍어서 좀 아쉬웠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본 바탕이 예뻐서 사진 잘 나왔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내내 일만 해오던 아버지. 새 옷은 엄두도 못 내던 어려운 시절을 지내온 어머니까지 오늘 모두 주인공입니다. 이번에 좀 새롭고 정말 모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 워킹까지 해보니까 너무 즐겁고 그 내 생활이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이에요. 5번. 네, 5번. 화보 촬영을 마친 뒤 잠시 쉬나 싶었는데 다시 분주해지네요. 다들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이제는 일렬로 서서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오늘 화보 촬영이 끝이 아닌가 봐요? 아유 끝이 아니라요. 또 다른 시작이죠. 뭐 어떤 거 하시는데요? 아 워킹을 할 거거든요. 아, 워킹도 하세요? 네네. 패션에 대한 이해는 물론 내가 직접 모델이 돼서 옷을 표현하는 워킹까지 시니어 모델 도전기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성 만점 의상이 눈길을 가네요. 복장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자 옷입니다. 사실은 여성스러우면서 강한 것을 나타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게 앞을 터놓은 것은 그 여성스러우면서 강한 거, 그 노인이면서 젊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시니어들도 주니어가 될 수 있다는. 가을을 상징하는 트렌치 코트고요. 거기 색깔 맞춰서 제가 주름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거기 맞춰 또 부츠도 신었고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면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시니어 모델들. 오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분명 있었겠죠. 워킹을 할 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모르고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다리 수술을 하시고 허리 수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잘 이겨내셨죠. 패션쇼를 앞두고 모델들의 가족, 지인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하네요. 설렘 반, 기대 반,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누구 보러 오신 거예요? 아빠 보러 왔어요. 아버님. 그동안 한 것 좀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얼른 보고 싶어요. 얼른 나와주세요. 다 여기서. 파이팅! 준비는 끝났다.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 떨리는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너무 설레고 긴장돼요. 아, 지금 떨려요. 많이 떨리세요? 많이 떨린다 해도 약간 떨리네요. 패션으로 표현하는 옥천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델들이 등장하고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낯설고 어려웠던 도전기, 그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지금 이 순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뭔가 모를 뭉클한 감정마저 느껴지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박수를 그리고 과감한 도전에 응원을 보냅니다. 길었던 준비 기간, 짧은 시간 안에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시니어 모델 개개인에게는 잊지 못할 평생의 추억이 됐겠죠. 키가 작고 그래서 좀 컴플렉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거 하면서 나 자신을 그냥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농촌 속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라이프 스타일 속 패션을 표현했던 시니어 모델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의 무대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텐데요. 모델 동기들이 있어서 마음까지 든든합니다. 오늘 할아버지 어땠어요? 맛있었다. 멋있었어요? 어떤 게 가장 멋있었어요? 다? 오늘 되게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잘하는구나 우리 엄마 되게 그래서 놀랐습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나이 앞에서 좌절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돼주었던 시니어 모델들. 도전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치열한 인생 뒤에 근사한 오늘을 맞이한 시니어 모델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씨앗에서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일궜다면 그 정성은 상상을 뛰어넘겠죠. 3대에 걸쳐 숲을 지키고 가꾸어온 산림 명문가. 숲 지킴이 역할은 이제 서승욱 씨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을 보고 인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임학과를 지원을 해서 임학을 전공하게 됐고, 과연 이 숲이라는 게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숲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숲꽃만 만들면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들어와서 하게 된 거죠. 숲을 가꾸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숲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나무 농사꾼 서승욱 씨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고 본격적인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면 나무의 경제적 가치는 더 높아지는데요. 건강한 숲, 활용 가치가 높은 숲을 가꾸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업을 전공하고 20년째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서승욱 씨. 75헥타르에 달하는 이 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는 정성껏 가꾼 평균 수명 50-60년 된 편백숲을 간벌해 목재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숲에서 얻은 부산물은 좋은 소득원이 됩니다.
나무를 벌목하게 되면 잎하고 가지 부수한물을 다 산에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수한물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이제 나무를 지금 벌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년 전 나무 한 그루 없던 민둥산을 오르기 시작한 건 그의 조모와 아버지였습니다. 4시간 이상을 산을 타며 3년간 30헥타르의 나무를 심었지만 10년이 지나도 돈을 벌 수 없었는데요. 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들 승욱 씨입니다. 어머님이 귀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산을 접하고 이 산에 있는 나무를 보고 인과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과를 졸업하고 임업 분야의 직장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다시 퇴직을 하고 이 나무를 다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네. 나무는 일정 정도 나이가 되어야 벨 수 있는데요. 승욱 씨는 필요한 양을 계산하고 나무 상태를 확인해 벨니다. 그는 이 나무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데요. 숲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도 주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거의 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병원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온 이후로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는 산에서 탄소를 흡수하며 환경을 지키다 산을 내려오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요즘은 편백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 편백나무 가공품의 인기가 좋습니다. 잎 오늘 보내주라고 연락 왔어요? 어제 보내주라고 온 거죠. 어제요? 아, 어제 비가 와가지고. 로컬에 뭐 팔린 거 있는가 좀 봐봐. 로컬이요? 도마 호수공원점에 도마 대팔렸어요. 딴 데는? 딴 데는? 국가정원에. 공기 정화 작용이 탁월한 피톤치드. 특히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발산량은 모든 나무 수종을 통틀어 단연 최고인데요. 게다가 나뭇가지부터 편백잎, 나무를 가공하고 나오는 톳밥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에게 편백나무는 그야말로 효자나무죠. 효과도 좋은 반면에 그 편백 향을 열이면 열 다 물어보면 아 좋다 그러지 아 나쁘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게 하나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를 이어 숲을 잘 경영해온 공을 인정받아 산림 명문가로 선정됐는데요. 최근 그는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를 예비 산림인들과 나누며 그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숲을 통한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을 쓰잖아요. 플라스틱 쓰기 전에는 다 목재로 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에 밀려서 목재를 안 쓰잖아요. 그 결과 지구 온도는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양은 증가하고 결국은 다시 목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현재 국산 목재 거의 한 6% 이상을 수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14%밖에 소비가 안 돼요. 그것도 전부 다 재지, 종이, 뭐 합판 뭐 이런 거밖에 아니죠. 나머지는 다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마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목재를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가 되지 않냐. 여기서 나온 제 인건비 포함해서 넘겨서 받는 금액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거죠. 이거 도마 사이즈 옆에를 조금 더 늘린 것 같아요. 늘리는 건 좋은데 네. 나무가 없어. 나무가요? 나무를 더 키워야 돼. 나무를 더 열심히 키워서. 근데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옹이 없는 부분을 잡다 보니까 이게 더 키우는 거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옹이 있는 게 더 단단하잖아요. 칼도마 할 때는. 심재 부분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무절을 좋아하시니까. 심재면서도 무절인 걸 찾으니까 이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승욱 씨. 탄소 감축이라는 환경적인 효과도 있지만 원목이 주는 자연스러운 멋은 그 자체가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갖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제재만 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때는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몰랐어요. 근데 가공을 하고 연마를 하고 상품이 됐을 때 그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옹룡한 그 아름다운 그런 무늬결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매력됐다 그러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품을 이제 계속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늦게까지 작업을 마치고 부부가 찾은 곳이 있는데요. 이건 더 채워보려고 김장철이여가지고 요즘 전망가 조금 잘 나가더라고요. 전망 함께. 요즘은 장터라든지 그때 푸드아트 페스티벌 같이 부스에 직접 나와서 행사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또 이런 부스 말고도 다른 준비하고 계신 행사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다시 이제 샌딩을 하게 되면 새 것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서비스를 좀 했으면 해요.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제품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목 제품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아버님은 나무를 심어주셨고 이제 아들인 제가 그걸 이어서 나무를 수확을 해서 이제 이런 목 제품이랄지 이제 숲을 가꾸면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후대가 내 일을 이어받아서 이것보다 더 발전된 임업의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 숲을 가꿔왔습니다. 아들 승욱 씨는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는 뜻을 이어 산림 경영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죠. 단순히 숲을 가꾸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숲의 생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승욱 씨. 그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추운 날이면 생각나는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하면 뜨끈한 어묵과 함께 호호 불어가며 먹는 붕어빵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붕어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붕어빵이 아닙니다. 장장 50년 긴 세월 동안 쌓인 내공으로 고소하고 쫀득한 붕어빵을 만드는 부부가 있으니 부부의 곁을 지키는 살뜰한 며느리까지 세 사람이 만드는 맛있는 붕어빵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 한적한 대로변에 붕어빵 가게가 있습니다. 붕어빵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두 분이 이곳의 주인이죠. 백순철, 김수님 씨 부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부지런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하면 서둘러 반죽부터 만드는데요. 붕어빵의 맛을 좌우하는 게 반죽이다 보니 재료의 비율과 숙성 시간 등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녹차, 호박, 고구마 이런 걸 해갖고 해봐도 다 속쓰럽고 쑥을 한번 해봤더만 쑥은 속이 안 쓸어와서 쑥 년지가 한 18년 됐습니다. 봄이면 지천에 돋아나는 쑥을 뜯어뒀다가 1년 내내 향긋한 붕어빵을 만드는 부부. 두 분과 붕어빵의 인연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가게에서 장사를 한 건 4년 남짓. 그 전에는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느라 고생이 많았는데요. 결혼하던 즈음 시작한 일이 이토록 오래 이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딴 사업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할 것도 없고 죽어라 살아 이제 붕어빵 갖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살아온 날들은 늘 고단했고 20살 꽃다웠던 아내는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됐는데요. 함께 고생하고 견뎌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커져만 갑니다. 진짜 나한테는 그냥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은.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나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소중한 걸 이제 알았어요.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미안하지 고맙고. 든든한 버팀목인 아내 김수님 씨는 여장부 스타일입니다. 평생 바깥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냈고요. 요즘은 혈관 수술을 한 남편을 대신해서 힘쓰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도 부지런히 해왔답니다. 사랑실험교통공사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한 것이 28년 됐거든요. 근데 그 봉사가 저를 힘을 주는 힐링이에요.
힘들고 하다가도 노인들한테 그 붕어빵 차 갖고 가서 붕어빵 꾸주고 이래 하면은 그게 재밌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내가 못 가면은 할머니들이 많이 기다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픈 것보다도 그거 가는 게 저는 더 나한테는 힐링이고 안 아파요. 그거 갔다 오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덕분일까요? 부부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며느리 김혜린 씨는 베트남이 고향인 다문화 주부인데요. 한국에서 처음 맛본 붕어빵이 신기했다는 혜린 씨. 야무진 손끝으로 시부모님 일을 돕고 있죠. 그때 제가 궁금했어요. 그 신랑 그 사진 보니까 왜 그 베트남 그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꼭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 와서 엄마 아빠 그 같이 상상했어요. 엄마 아빠는 나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젊은 사람이니까 도와줘요. 아, 여기 맛있거든. 여기 맛있거든. 바삭바삭하니. 아, 니는 또 꼭다리부터 먹네. 엄마는 똑같이 똑같아. 제가 바삭바삭 좋아해요. 바삭바삭 그래. 니 바삭바삭한 땅땅한 거 좋아하는 줄 나도 알아. 시어머니 그 뭐방 하나 저도 내식 먹고 봤어.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붕어 한 마리 먹으려고 그 덤으로 덤도 드렸어요. 있어 아저씨 이거 하나 더 잡숴보고 막 깊이 생각하고 남기게 이제 붕어빵 생각하고 오세요. 광양의 핫플레이스답게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붕어빵집. 날이 추워지면서 따끈따끈한 추억의 맛을 찾아오는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빵이 맛있으니까 자주 올 수밖에 없죠. 쑥 같은 거 들어가고 속에 팥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니까 맛있어요. 이 붕어빵은 쑥을 넣어갖고 맛있고 또 다른 붕어빵은 식으면 딱 꺼지는데 요거는 배가 안 꺼져. 요 붕어빵이 안 꺼지고 가만히 그대로 있어. 존경스럽죠. 한 개 갖고 이렇게 오래 하신다는 게 존경스럽죠. 맛있으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맛은 보장하니까. 무려 50년의 세월이 녹아든 붕어빵에는 정직한 노력과 손님들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재료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부부는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몽골 손님들한테 너무 고맙죠.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중학교 다니고 했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시집을 가갖고 얘기들을 나갖고 딛고 와서 자랑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보면은 너무 뿌듯해요. 하루 종일 붕어빵을 굽느라 허리 펼 시간이 없었던 부부가 잠깐 시간을 내어 나란히 걸어봅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탄탄한 덕분이었고요.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겨울마다 붕어빵을 구운 동력은 손님들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너무 좋아라 하고 하니까 하고 그런 좋은 기분에 하고 또 내가 이걸 벌어야지 한 입이나 저 봉사도 하고 하지 돈 없으면 봉사도 못해. 이제 나 하여튼간에 몸 안 아플 때까지 아파갖고 못 할 때까지는 봉사하면서 이걸 할 거예요. 언제나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을 정도로 그 집 붕어빵이 참 추억에 있다 그런 생각으로 찾아주면 좋겠고 딴 것도 없고 나 욕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과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기에 부부의 일상은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광양 백운산 자락에 가신다면 부부의 정성이 깃든 붕어빵 한 입으로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온기를 느껴보세요. 메이킹이 좋다. 먹을 땐 즐겁다. 비울 땐 부드럽다. 아침이 편하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흥변 메이킹. 카메라 앞에서 항상 우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가볍기만 할 수 없을 때 저는 달라졌죠. 전쟁 같은 아침을 보내고 나만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뤄내는 단단한 나로. Born Bold. 코로나에도 고위험군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만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고위험군에겐 먹는 치료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고위험군이라면 확진 즉시 바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영월 상동읍에 아주 특별한 택시가 떴습니다. 주민사랑 한가득 싣고 달리는 영월 은빛 무료 콜택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강원도에서 그중에서 영월에서도 첩첩산중 이 성동에 아주 특별한 택시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맞나요? 네. 어떤 택시예요? 지역 여기 상동읍이 네. 현재 거주 인원이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외 버스라든지 마을 셔틀 버스가 있긴 한데 여기는 대부분이 연세들이 많으신 교통 약자분들이 많으셔서 네. 지역에서 이제 이동 수단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 상동읍 번영회에서 이제 그 무료 택시를 개설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상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이 무료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무료 운행되고 있는 요 택시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저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데. 그 잠시 후면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좋아요. 저도 그러면 오늘 그 택시 타고 한번 상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교통운행이 적은 상동읍에 아침 공기를 가리며 달려오는 반가운 택시가 있는데요. 바로 은빛 무료 콜택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기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요게 택시예요? 예. 야, 오늘 저 한번 이용해 보려고요. 예. 저도 타도 될까요? 예. 아, 어디로 좋습니다. 저는 오늘 기사님 코스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우와, 야, 이게 상동읍에만 있다는 무료 콜택시죠? 아, 우와. 네, 안전벨트. 그럼 출발해 볼까요? 기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운행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뭐 기름값이며 이게 차도 제가 보니까는 자차 아니세요? 제 차는 아니고요. 네. 저는 구례 사리 이장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마을 이장님이시구나. 영업용 택시 한 대 없는 교통오지 영월 상동읍. 이곳에선 마을 이장님이 운영하는 은빛 무료 콜택시가 주민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안전 운행 중. 9시 반서부터. 네. 콜 들어왔다.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예. 나 여기 옥상포 가려 하는데 예. 좀 맞을 수 있어요? 예. 어디세요 지금? 여기요. 예. 연립 앞에. 예. 알겠습니다. 예. 기다릴게요. 예. 연립이라는 한마디에 내비게이션 없이 도착.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우리 기사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시네. 예. 안녕하세요. 안전벨트 하시고. 네. 오늘 방송국에서 촬영 나왔어요. 촬영? 어디서? 방송국에서 MBC에서. MBC에서? 네. 아니 평소에 이렇게 택시 운영 안 할 때는 그러면은 읍사무소나 이런 데 여기는 우리 집에서는 좀 가차워서 갈 수 있는데 저와 여기 모욕 갈 때나 저 후에 이제 우체국 저쪽이 뭐야 농협 네. 여기 우체국은 있고 저에 보러 가고 모욕 갈 때도 우리 차가 없을 때는 노인들이 못 걸어 다니잖아.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상동이 그렇게 막 멀지는 않으니까는 걸어 다니기는 한데 이게 막 뭐 우체국이나 어디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들리고 이러시면 어르신들 조금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최신 분들이 이제 너무 고맙지. 교통제약으로 외출이 힘들던 어르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택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볼일 잘 보고 가세요. 또 만나요.
어디세요 지금? 아 저기 저 2395로 알겠습니다. 첫 손님 내려주기 무섭게 바로 또 오는 콜. 인기가 굉장하죠. 주민 이름 한 번에 바로 목적지로 달려나가는 이장님 센스. 평소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겠죠. 집 앞에 왔어요. 예. 네 나오세요. 과연 두 번째 손님의 목적지는? 야, 우리 어머니 목욕탕 가시네. 딱 봐도 지금. 목욕탕분이 가지고 가시네. 택시 오라이. 택시 오라이. 그런데 가만. 우리 어머님 손이 빈손이 아닙니다. 가서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아유, 기사님 주셔요. 저는 괜찮아요. 야. 아니 기사님 요런 거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여기도 있어요. 뭐요? 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택시비는 이제 무료인데 우리 어머님들이 기사님한테 뭐라도 하나 챙겨주시려고 집에 있는 거 그냥 빈손으로 나오시는 법이 없네. 네. 택시는 무료로 오는 게지만 오고 가는 정만큼은 넘쳐나는데요. 주민 사랑의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한 분 전화 있네. 합승하시는 거구나, 합승. 그래. 아, 야, 오늘 목적지가 같으신 손님분이 또 타시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앞으로 모실게요. 앞으로 앞자리로. 네. 안녕하세요, 언니. 아유, 안녕하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간다. 마을 지리와 주민들의 대소사를 모두 알고 있는 이장님이 운행하기에 이용이 더욱 편리한데요. 목욕탕, 읍사무소, 은행에 요즘은 김장철을 맞아 우체국 택배 손님까지 이동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짐까지 들어드리며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돼서 불편함을 돕고 있는데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사랑방처럼 마을의 소식통까지 되어줍니다. 이제 목욕도 가시고 볼일도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한 중간 지점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차를 이제 대기. 바쁘게 보냈던 오전 시간이 끝나면 점심 식사를 채 시작도 하지 않고 운행일지부터 먼저 작성한다는 이장님.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택시 운행을 제공하기 위해 오후콜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이장님은 앞으로 계획이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 이 택시 언제까지 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저 아직 건강하죠. 엄청 건강하실 네. 것 같은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한 40년은 제가 하지 않았나. 이 상동업이 있는 한 이 택시는 계속 달리는 건가요? 그렇죠. 야, 그러면은요 은빛 콜택시가 우리 어르신들의 황금빛 얼굴로 만들어드리는 그날까지. 그렇죠. 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띠띠하면 빵빵이라고 해주세요. 띠띠! 빵빵! 마을 어르신들의 황금빛 일상을 위한 은빛 무료 택시의 따스한 동행. 주민 사랑 가득 담은 은빛 무료 택시는 띠띠 빵빵.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얼음 위에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다면 지상에는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다. 쇼트트랙 경기만큼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스피드의 세계. 나이 불문 전국의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이 포항에 모였습니다. 제42회 회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 대회. 도전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포항 인라인 롤러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야무지게 스케이트를 신는 꼬마 친구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죠?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인라인 대회하러.
지금 대회는 제42회 해장배 전국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입니다. 초, 중, 고, 대학교 실업팀까지 전체가 다 나오는 대회입니다. 포항에서 처음 하는 대회입니다. 포항 경기장이 어떻게 보면 공인 1호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서 깊은 이제 경기장인데 이렇게 대회를 대해서 반갑습니다. 몇 번이세요? 32번? 자, 여기 1조 맨 뒤에 와서 앉으세요. 선수들 번호 좀 봅시다. 번호, 오케이. 자, 30번. 30번. 예, 아주 좋아요. 쓰리백이라고 해서요. 장갑이 있어야 되고, 관절에 끼는 손목 아대가 있어야 되고, 무릎 보호대. 예, 그런 게 쓰리백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선수들은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들이 신경 쓰는 것만큼 저희들도 신경 써서 예,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끔 최대한 장비를 구비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 3등에서 1등 사이? 그 정도 가고 싶어요. 내가 메달 꼭 딸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고 싶어요.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초등부 선수들 긴장도 되겠지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어째 응원하는 가족들이 더 긴장돼 보이는데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네, 긴장이 많이 되네요. 좀 어때요? 성적은 오늘 좀 어때요?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좀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네, 오성 만수초 화이팅!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초등부 선수들. 어리지만 목표를 향해 달리는 모습은 프로 선수 못지 않은데요. 코치 선생님들도 마음 많은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중입니다. 항상 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긴장이 되고 옛날 제 모습을 좀 더 생각하고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목표대로 더 다 잘했으면 좋겠고 안 다치게 먼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한 3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좋은 기록을 가지고 또 포항을 같이 또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자 초등부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선수들 인라인에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열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속도감을 내면서 탈 수 있는 그 짜릿함? 그런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시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초등학교 마무리도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여자 초등부 5, 6학년 준결승 경기가 펼쳐집니다. 시작부터 1등으로 나가는 권소희 선수. 마지막 시합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마침내 결승점 통과. 몇 등 했어요? 1등이 아직 결승이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해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금메달을 꼭 이루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같이 대회를 하면서 실력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실력이 뭐 전문체육, 생활체육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실력이 많이 향상돼서 좋은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경기 규정이나 이런 쪽에서 좀 숙지를 해서 경기를 잘 해놓고 이 반칙으로 실격당하거나 경고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거를 좀 숙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자 초등부 3, 4학년 결승 경기. 출발 신호와 함께 임세현 선수가 힘차게 앞서 나가고요. 뒤에서 바짝 추격하는 이나연 선수. 한 바퀴를 지나는 시점에서 역전에 성공하는 이나연 선수. 결국 먼저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우와, 긴장감 넘치는 멋진 경기였는데요. 1등 수상 소감 들어봐야죠. 고생했어. 몇 등 했어요? 1등이요. 힘들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좀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네, 약 먹고 이렇게 뛰었는데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도해주신 정성기 코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성 만수초 화이팅!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선수들.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건 인라인 스케이트만이 가진 매력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속도감을
바람을 내면서 탈 수 있는 그 짜릿함? 가족 스포츠에서 제일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을 가를 수 있다는 점. 달리면은 바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인라인 스케이트 속도에 신나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나라 인라인 스피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국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국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따뜻한 국물과 밥이 있다면 국밥이지. 오늘도 가보자고. 맛집 하면 생각나는 쌍촌동. 넓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첫인상 합격. 10여 년 동안 뼈 하나만 가지고 정성껏 맛있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뼈해장국. 네, 하루 전에 물에 푹 불려서 핏물을 뺀 후 양파, 팥뿌리, 육수의 정석이군. 잡내 없애는 데는 월계 수잎이 최고지. 맛있게 익어라. 하룻밤을 숙성을 시키면은 아주 뼈가 부드럽게 발라지면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장국이라고 하기엔 국물이 약간 걸쭉한걸? 생 들깨가루 육수가 담백하고 뼈하고 아울러지면 깊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여긴 아예 처음부터 들깨를 넣는구나. 살짝 오리탕 같기도 하고 고소하고 더 맛있겠다. 역시 시간과 정성만한 비법이 없지. 색깔 좋다. 난 우거지가 들어간 해장국이 그렇게 좋더라. 하나, 둘, 셋, 넷. 와, 이렇게나 많이? 대파로 데코레이션. 와, 돌솥밥. 이따가 누룽지에 먹어야지. 뚝배기라서 그런가 계속 끓네. 들깨 국물이 이렇게 먹음직스러웠던가? 고기 먼저 발라서 접시에 옮기고. 아차차, 간장 소스도 빠질 수 없지. 부드러워. 역시 깊고 고소해. 꼼꼼하게 발라낸 고기는 다시 국물로 풍덩. 뼈해장국도 밥을 말아 먹는 게 인지상정. 아, 맛있겠다. 후식은 필요 없어. 나에겐 누룽지가 있으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들어와서 뼈해장국 한 그릇 하세요. 이 비법을 큰딸에게 전수시켜 오랜 세월 동안 맛있는 맛집으로 남아있는 그런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밥 찾아 서석동으로 널찍하니 단체 손님도 충분하겠네. 저희 가게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굴을 가지고 사계절 요리하는 굴 요리 전문점입니다. 뭐니 해도 제철 맞은 굴이 최고. 굴은 보통 통영에서 가져와요. 무, 사과, 배, 천연 육수 재료들이네. 맛있는 육수를 만들어주렴. 굴에 매생이까지 겨울 해산물 총출동. 해산물의 육수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역시 맛집은 손맛인 건가? 그 자연적인 재료라는 거. 전혀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첨가되거나 가미되지 않고서도 맛을 굴 하나만 가지고도 맛을 낼 수 있는 아주 그 요즘 말하는 엘빙 음식이죠. 아, 빨리 먹어보고 싶다. 반찬도 맛있어 보여. 바다의 보물이 이 한 젓가락에 다 있다 이거야. 매생이는 일단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건져서 뜨거운 열기를 식힌 다음에 먹든가 아니면 밥을 말아서 먹으면 너무 좋죠. 뜨거우니까 조금씩 먹어야지. 부드럽고 쏙쏙 감기는 이 식감. 통통하게 살오른 것 좀 보소. 그놈 참 맛있겠구나. 역시 밥을 말아야지. 바닷가 근처이다 보니까 굴을 거의 먹고 컸죠. 그래서 이제 굴이 몸에 좋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해서 굴 갖고 요리를 해서 여러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점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였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 사이드로는 굴전을 먹어볼까? 가위를 통해 느껴지는 굴의 탱글함. 제철 음식은 보약이라더니 먹고 나니 기운이 불끈 난다. 제가 처음에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일고 왔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간으로 저희 음식 한 그릇에 몸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